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이제 저녁 8시 10분이 됐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저녁들을 뭐 드시고 이제 한번 유튜브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수처는 마땅치 않다. 대부분의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본래 공수처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70% 정도 선에서 찬성을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이 공수처의 설치 의도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거에 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을 때 이 정부의 설명 취지만 믿고 혹시나 검찰의 정치 충견 역할을 공수처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낱의 기대 때문에 처음에는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이 좀 높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검찰을 어떻게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또 공수처라고 하는 이상한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현 정부의 속셈, 꼼수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51대 41 정도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20, 30%, 30, 40%의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10% 정도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공수처 설치 의도가 바로 검찰이 이제 자기 멋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공룡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충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즉 정치 입맛대로 청와대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심증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정말 설치돼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에 간간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추세, 이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 강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여기에 따라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검찰의 또 경찰의 권력기관화를 막는데 각국이 말하자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권리를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환경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그야말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제도도 제대로 못 활용하면서 무슨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아 있는 사람들은 현재 관련 모든 법만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 아니 현행 법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판검사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2명이나 일시에 동시에 전부 감옥에 보내놓고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감옥에 또 보내놓고 또 전직 대법원장 사법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가둬두고 이게 현행 법률로 다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정권 마음대로 다 해놨는데 뭘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명분이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행 법률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놨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석으로 남아놓고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권이.
조국 수사를 검찰 맘대로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빨리 설치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 그거 손 떼어 공수처로 넘겨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다루게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뭐 멋있는 법적 논리와 법리를 가지고 또 무슨 정치적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할 이유조차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만 가지고서도 이거 공수처 만들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정치적으로 본다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적 논리에서 보더라도 이 공수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삼권 분립에 의해서 법 집행기관은 경찰과 검찰로 넘쳐 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면은 사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집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지금따라 현 정권에서는 민변 인사들이 많이 이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 다른 유력 인사들도 이러한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당론으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현주 의원도 지금 조국 게이트 이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 공수처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조국 게이트 다음에는 문재인 게이트가 남아있다. 문재인 게이트 사전에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페북에 또 글도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논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희대학에 있는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이 칼럼을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제가 글을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요. 아주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희대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서 왜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경희대 교수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경희대 교수는 이 허영이라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석좌 교수인데 헌법 전문 교수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논지는 바로 뭐냐?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절대 설치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률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교수, 허영 교수도 초대하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영 교수의 이 칼럼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슈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는 삼권 분립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신여이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가. 대통령이 조정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예.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우연이다. 어떻게 우연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사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한다.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정치적 짙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도 어긋난다.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국민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령 의무를 어긴 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까지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감시할 국가기관은 지금도 충분하다. 헌정사에 비추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도 공석이다. 이 법에는 결혼이 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명했지만 대통령은 이 법을 공공연히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두른다. 따라서 우연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우연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2개의 공수처 법안은 통과돼선 안 되는 우연적인 내용이다. 지금의 검찰 조직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구태여 우연적인 공수처를 또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칼럼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예. 무조건 하여튼 이 법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대통령이 앞서서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헌법 위반 행위, 이건 탄핵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그리고 헌재에 소를 제기해서 우연으로 판명된다면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 헌재 재판관들 지금 대다수가 진보파 변호사들로,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 이거 우연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우연이 아니다라는 정치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률적 검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